50번 지상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 이렇게 불렀죠. 토지에 대한 지상권과 그 사람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별개의 권리죠. 그래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상물 양도 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따로 기억하고 계시자 그랬습니다. 1번 맞았지요? 2번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했어.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상이죠. 그런데 이걸 등기를 안 했다면 토지의 새로운 양수인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상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사항들, 채권, 임차권 같은 거, 특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등기하면 대항요건,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 일반화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료에 관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 안 했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상이죠. 그러니까 당해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요. 약정이 있으니까.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못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깜빡 속치기 쉬워요. 지료에 관한 합의를 했고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얼마든지 지료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내요. 짜증나게. 이런 거 되면은 깜빡하기 쉽단 말이죠. 3번 지상권은 존속기한이 최단 30년, 15년, 5년이라 해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할 수 없을 뿐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허용된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영구무한의 구분지상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좀 전에 지상권이란 지상물 소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년, 15년, 5년이라는 이 최단 존속기간은 기존의 견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 지상물 따위로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되는 거죠.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고 사용 목적 지상권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유와 사용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판례 할 때 기존의 견고한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유효다 이렇게 봅니다.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가? 있죠. 지상권의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령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설정자의 동의 따위 받을 필요 없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임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1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당사자 간의 관습상 법정상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적으로 등기 없이 취득하는 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상권 그랬습니다. 기억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무허가여도 상관없죠. 무허가 미등기도 상관없어요. 그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졌다. 전형적으로 관습상 법정사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니은. 자, 니은은 대지공유, 토지공유 또는 공유토지 다 같은 말이죠. 거기 위에 건물이 있어요. 위에 건물이 있어. 자, 이와 관련된 법정사건 세 가지. 공유 지분을 전매한 경우 법정사건 인정 안 돼. 지분 과반수 동의받아 신축한 경우 역시 법정사건 인정 안 돼. 근데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럴 땐 법정사건 인정 돼. 이렇게 기억하셔야 그랬어요.
니은의 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신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적 사건령 안 되고요. 디귿은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기가 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법정 사건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가 채권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고 돼 있으니까 건물 없는 땅에 담보 가등기가 되고 건물 지어졌죠? 법정 사건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리을은 구분 소유적 공유, 가불이 공유하는 땅이 있어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 그랬죠? 이때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다. 법정 사건 인정된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다. 일단 법정 사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리을 일필대지를 구분 소유자로 공유하던 자가 자기 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 자, 자기 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왼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왼쪽 거죠. 그러니까 법정 사건 인정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법정 사건 인정되는 거 기억 리을 두 개. 자, 미음 또 나왔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대지만 등기 안 돼. 결국 살아남은 놈 두 놈 기억 리을. 52번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그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분묘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 그랬죠? 취득 방법이 세 가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무단 설치하고 20년 경과. 세 번째, 자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만 양도. 세 가지 방법. 다 등기 필요 없고요. 특히 분묘기권의 시효취득은 지료까지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되죠. 지료 지급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거나 안 된다 그랬죠. 그 면적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분묘 일기당 제한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고요. 자, 봉분이 멸실이 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만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되죠. 1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봉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봉분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 분묘기지권 취득하지요. 2번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가 설치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 쌍분 형태든 밀어버리고 합장해서 단분 형태든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 인정 안 되고. 3번 분묘유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거 안 되고. 요거와 관련해서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집단묘의 경우에 자꾸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단묘 전체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됐을 때 예컨대 묘지가 한 3개가 이렇게 있어요. 4개 이렇게 할까? 그럼 이상하다. 어쨌든 이렇게 돼. 이 집단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딱 인정이 됐어. 전체 하나의 분묘기지권이.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전하는 건 된다 그랬어요. 바깥쪽으로 이전하는 건 안 돼요. 바깥쪽으로 이장하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이장하면 이건 돼요. 안쪽으로 이장하면 분묘가 이렇게 옮겨갔어. 그럼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축소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 이게 판례예요. 요런 판례는 있어요. 이거하고 자꾸 이장이 허용된다고 헷갈려가지고 자꾸 저한테 한번 틀린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수업을 듣지도 않고 말이죠. 분묘기지권, 분묘기. 그리고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등기법, 중개사법에서. 근데 중개사법에서 혹시라도 분묘기지권에 이장이 허용된다 이렇게 잘못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2차로. 집단묘에서만 그것도 안쪽으로 물론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판례의 결론이 분묘 집단묘의 분묘를 이장함으로써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이게 그 판례예요. 딱 그거 하나. 결국은 안쪽으로 이장만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목소리를 키웠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한 시험이 한 2, 3일 남아서 또 물어보는 분 또 계세요. 이거 강의 듣고 나서 이정된다고 배웠는데요. 뭐 이래가면서. 그럼 그 배운 분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묻지 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안 되고 집단묘 안쪽 이장된다. 이장됐을 때 요거 분묘기적인 효율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소멸한다. 여기까지가 판례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됐는데 어느 날 벌초하러 갔더니 아이고 분묘를 삥 눌러서 담벼락에 쳐져 있네. 사다리 갖고 와야 되죠? 아니죠. 철거 충분. 그래서 분묘기지권 침해하는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 타인 소유 토지 외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소유해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소유의 의사로 이게 틀렸죠. 지상권이잖아요. 소유의 의사 필요 없어요. 타주예요. 타주. 야비하게 요렇게 냅니다. 소유의 의사로 요게 틀렸어요. 그거 빼면 옳은 지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자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 지상권자니까 타주점유. 그러니까 타인 토지에 분묘를 무단 설치했다. 무슨 점유? 타주.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53번 지역권. 자, 승역제 수개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나요? 있죠. 순위는 어떻게 타죠? 등기선호. 지역권은 요역지 등기부에도 등기하고 승역지 등기부에도 등기한다 그랬죠. 그 승역지 등기부에 요역권이 쭉 등기돼서 뭐 의뢰지역권, 병해지역권, 정해지역권. 용수지역권이니까 충돌하지 않죠. 다만 후순위 용수지역권자가 선순위 용수지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선순위 용수지역권자의 펌프는 요만해. 중국산 어디 이렇게 잘 고장 요거야. 근데 후순위 용수지역권자의 펌프는 무슨 펌프? 한일자동 펌프 이만한. 선순위 지역권, 용수지역권은 물을 찌끔찌끔 뽑았어. 근데 후순위 용수지역권자가 마구 뽑았어갖고 선순위 지역권자 물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침해는 하면 안 돼요. 순위에 따른 용수지역권이 인정되는 등기선호에 따라서. 그래서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공유자 중 어느 일인의 지역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중단 정지 효력이 있다. 외우자 그랬어요. 반면에 어느 공유자 1인에 대한 취득기간 중단,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몰라. 외우면 돼. 그래서 2번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중단의 효력이 있다. 3번 계속되고 표현된 건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하실 거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은 계속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로 설치 없이 아무리 장구한 세월을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은 계약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니까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등기 필요하죠. 시효 취득은 필요하죠. 245조 1항에서 등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효 취득도 등기해야 돼. 5번이 틀렸죠? 대단히 중요한 거 292조 1항, 2항. 1항 지역권의 수반성, 2항 지역권의 부종성. 자, 수반성은 뭐였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전 등기가 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한다. 이게 수반성, 의무규정. 반면에 이거는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강행규정. 이걸 부종성이라 하죠. 5번 틀렸죠. 조문 외우고 계십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역권 조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 지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있는 지금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취득의 불가피성. 네, 그런 것들. 295조. 자, 54번 전세권. 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가 있으면 되죠. 그럼 성립하죠.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설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는 전세권의 요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2번은 자,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경매를 넣으려면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임무가 지체가 돼야 돼요.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임무를 이행 지체로 만들려면 전세권자는 뭐 해야 돼? 예? 예,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걸 제공해야 되죠. 왜? 317조에서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가 뭐다? 동시행 관계니까 상대방의 항명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 지체로 만들어야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2번 X. 3번 전세금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다. 근데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4번 지금 뭐 1, 2, 3, 4, 5번이 다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지문들이죠. 4번 일부 전세권자 나머지 부분을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경매 신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부 경매 대가로부터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다. 자, 5번. 자, 5번. 어려워요. 5번은. 우리 시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양수인은 전세 존속기간 만료된 후 전세권 양도계약과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채권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뭔 개소리냐 말이지. 뭔 말인지 몰라. 괜찮아. 2번에서 이미 답을 골랐어요. 그렇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번에서 답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5번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찜찜해져. 뭔가 찜찜해져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2번, 5번 하염없이 쳐다봐. 쳐다보다 보면 점점 5번이 답인 것 같아. 5번을 떡 찍어. 그리고 당당하게 5번만. 근데 하지 마또 2번이야. 그러면 처음에 2번 찍었는데 그래가면서 왜 그러냐 말이지. 왜 아직까지도 2번 골랐는데 5번 이런 거예요.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전세금 반환 채권도 있죠. 이거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양도를 해요. 병에게. 자, 그럼 두 개를 양도한 거예요. 채권도 양도한 거고 전세권도 양도한 거죠. 자, 채권 양도는 갑에게 뭐 해야 돼요? 통지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죠.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뭐 해라? 알려줘라.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부동산 물건이니까 어떻게 돼? 부기 등기로 이전. 해줘야 되죠. 자, 통지서가 갑에게 날라와요. 그러면 그 통지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해서 을이 너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넘겼다. 나중에 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 그러겠죠. 그럼 갑은 알았다. 병에게 전세금을 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
채권 압류 명령이 날라와요. 이렇게 얘한테. 제3채무자에게 을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을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잖아요. 이 제3채무자를 피압류자로 해서 압류 통지가 딱 날라와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누구에 대해서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얘한테만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그럼 얘는 당황스럽죠. 그렇죠? 값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돼요? 을의 채권자한테 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을한테는 주면 안 돼요. 네? 얘 아니면 얘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법원 결정문이죠. 이 통지는 내용 증명이죠.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얘한테 줘야 돼요. 네? 얘가 이거에 대항하려면 요 통지에 공증받아야 돼요. 그걸 확정일자로 해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통지하지 않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법원 결정문이 더 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 증명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법원하고 우체국하고 붙으면 어디가 이겨? 법원이 이겨. 그러니까 법원하고 삐까뻔쩍한 거 변호사 사무실,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 받아. 그럼 거기에 도장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정일자. 그 날짜와 압류 결정문 날짜. 그걸 비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통지만 했어. 부기 등기만 했어. 얘한테 찍소리 할 수 없다. 그게 5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라도 돼. 2번이 답이라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시험법에서 이런 지문이 한 몇 개 나와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 답 고르는데 영향 줘, 안 줘? 안 줘. 안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면 영향 준 거예요. 5번 딱 고르. 야, 5번 같아. 뭐 이래 가면서. 답 2번 골라놓고 5번 고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5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자, 전세권 존속기간과 관련된 조문 외우셔야 돼요. 312조, 313조. 존속기간 및 갱신. 존속기간 먼저 최장 10년. 10년 넘지 못한다. 단 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갱신. 약정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 뭐예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았을 때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보는 게 법정갱신인데 이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죠. 전 전세권과 동일하니까 전 전세권과 동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 없이도 설정자 또는 목적물 신소유자에게 갱신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그거 기억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어. 전세권의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든 통고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렇죠? 짝 조문. 암기해야 될 조문. 1번 법정갱신은 건물에서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토지 목적 전세권에는 인정 안 돼요. 2번 법정갱신 됐어요.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305조 법정상권. 305조 법정상권이 뭐였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예? 누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305조 법정상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 옳은 지문이죠?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승계한 병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4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전세권만 분리양도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에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존속기간 중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거. 근데 존속 중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4번이죠.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라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 확정적이라는 말만 쏙 빠지고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는 있어요. 요건 돼요. (5번) 틀렸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현상유지 수선임은 누구한테 했다? 전세권자. 임대차와 다르죠?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전세권에는 전세권자 스스로 현상유지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뭐가 없다? 필요비 상환 청권이 없다. (56번에) 1번 유치권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이 생겼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경락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니까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뭐 그렇죠. 어쨌든 경매 절차의 매수인,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경락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던 타인으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든 상관없지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3번 틀렸죠? 조문 외우시자 그랬죠? 뭐라고? 326조.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4번 건물 임차인 목적물에 비용 지출했다. 비용 돌려받을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 다 받을 수 있죠. 안 주면 목적물 유치. 보조금 안 주면 동시항변권. 비용 안 주면 유치. 구별하세요.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비용을 안 돌려주면 유치권이. 5번은 이런 거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과정이 두 가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긴 경우,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고 수리가 끝났다 채권 생기죠. 유치권 인정되죠. 또 공사가 끝나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돈을 안 줘서 점유를 해. 그래도 유치권 인정되죠. 그래서 목적물 점유와 채권과의 결연관계는 필요 없다. 채권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성립한다. 틀린 거 3번. 1번 보면요. 부동산 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사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이 아니라. 법적인 우선변제권이라는 건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는 걸 말해요. 법적인 우선변제권은. 근데 사실상 최우선변제라는 건 뭐란 거예요? 자기 돈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해서 성립선언을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받을 때까지 안 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치권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번. 외워야 될 거 나왔어요. 유치권은 인정 안 되는 거? 예? 보증금, 권리금 안 되죠?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계약 명의 신탁,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외우자.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계약 명의 신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 부속물 매매대금은 부속물자를 쏙 빼고 매매대금 이렇게 해서 나와요. 어쨌든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3번 보세요. 매매대금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금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 대금이 무슨 대금이에요? 이 대금이 무슨 대금이에요? 매매대금이잖아요. 아이 3번 첫 번째 줄에 그냥 매매대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매매대금이야. 유치권 인정 안 돼. 안 돼. 자, 4번은 좀 조심하시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뭐가 개시돼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보세요. 유치권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겼든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든 유치권이 인정되죠. 그런데 중간에 이 목적물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 예?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이렇게 되죠. 이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이 성립했죠. 이럴 때는 이 유치권을 누구에게?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은 하지만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딱 이거 하나 주장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뭐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그건 좀 까다로우니까 일단 이렇게 주장 못한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안 되는 게 요거 하나. 에? 또 하나가 이게 무단 건물이에요. 근데 을이 병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대금을 안 줘요. 병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 아무리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토지에 대해서 적법한 권원이 없지요. 무단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얘는 이 건물 유치권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건물 자체가 토지에서 별다른 사용수익권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 5번은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점유 상실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거야. 그러면 204조에 터잡아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소송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돌려받겠죠. 근데 돌려받기 전에는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회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58번) 저당권. 자, 저당권의 1번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거 담보한다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위약금은 특약부로서 등기가 있어야 담보된다.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란 지연배상을 말하는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이때 이 1년이라는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제한이지 채무자나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예?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있을까요? 있지. 합의. 보세요. 값의 땅을 담보로 을로부터 돈을 빌려.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는 누구로 등기가 돼야 돼요? 을로 등기가 돼야 되죠. 예? 만약에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 원칙. 유효, 무효. 제3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 무효죠. 무효. 무효야. 근데 무슨 말이 나와? 합의.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 그러면 유효. 그렇죠? 근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세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실권리자가 을이죠. 병의 이름으로 돼 있지. 부실법 위반이죠. 왜? 부동산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판례가 유효라고 해놓고 봤더니 부실법 위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 이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범죄에서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효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유효라고 해놓고 부실법 위반이네 다시 무효 이렇게 하기엔 쪽팔리죠. 예, 그러니까 유효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실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자, 요거 올해도 다른 산공단 자격증 문제에서 또 나왔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고 변제가 됐을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변제가 되었을 때 전 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의 말소등기 청구는 계약이 터잡은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의 말소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그랬죠? 그거. 그러니까 3번.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지만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4번은) 뭐 상식의 문제.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죠. 확대되면 종된 권리도 미치죠. 어떻게?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을 때 여기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해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여기에도 미친다. 그 의미는 나중에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했을 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취득한다. 그래서 아파트로 가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5번 위약금은 저당권에서 담보될 수 있죠? 요건이 뭐예요? 특약 플러스 등기. 1번 저당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제3취득자도 경매인 될 수 있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세 가지 보호장치.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비용 상환청권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보호장치. 그중 하나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번 보세요. 계속적 거래 계약에 터잡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근데 거래관계가 종료됐어. 더 이상 원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어. 그럼 그때까지 잔존 채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을이 물건을 공급하기로 해. 그럼 물건 공급할수록 채권이 늘어나. 조금 갚으면 줄어들어. 또 공급하면 늘어나. 그랬죠? 목돈 새겨서 다 줬어. 제로가 돼.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부정성이 많아. 또 공급해. 늘어나죠? 그쵸? 이럴 때 각 당사자는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없으면 계약을 언제든지 해 지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죠. 근데 확정됐을 때가 공교롭게도 요때야. 피담보 채권이 전부 소멸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거래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어. 그럼 해지를 통해서 아까 뭐랬어요? 확정시킬 수 있다 그랬죠. 확정시켰더니 얼마가 됐어? 빵원. 그럼 이때는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엔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로 확정을 구할 수 있고 확정 당시 빵원이라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거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좀 전에 지연배상은 어떻게?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로 1년분. 근저당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1년분에 제한되지 않지요. 그러나 저당권은 1년분. 또 남았어요. 부동산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에 설정되는 부동산이 분할됐어요.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죠? 예?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부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된 각 부분은 뭐가 된다? 공동담보가 된다. 어느 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틀린 거 3번. 60번 저당권의 효력. 저당 부동산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이상의 지연손에 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1억 저당권이 있어요. 얘가 3년을 연체했어요. 이자가 3천이 붙었어요. 1년당 1,0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의 이자가 붙었어요. 근데 경매가 되네. 1억 5천이 나왔네. 얘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아요?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아요? 1억 받지 원본. 지연배상은 1년분 3년 3천이니까 1년 1,000이잖아. 그럼 얘는 1억 1,000만 원 우선 변제 받아요. 그쵸? 나머지 2천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순위가 없네? 추가 배당. 그때 추가 배당.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해서 2천을 가백에 주면, 에? 남는 2천을 가백에 주면 얘는 또 2천 반환 소송 들어와요. 일반 채권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법원은 재판을 또 해야 돼. 귀찮아. 그러니까 있을 때 준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 변제는 1년분이에요. 그런데 1년분 우선 배당하고 남은 돈 있는데 이걸 배당받을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 그러면 추가 배당.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 원본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전제가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남는 돈에서 배당받을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됐죠? 깜빡하시면 안 될게요. 얘가 경매돼서 1억 1천 다 맞았다. 그럼 2천은 없던 걸로 되냐? 아니, 2천은 일반 채권으로 남는 거예요. 가끔 목적물이 경매되면 다 채권자가 배당 못 받은 건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게 계시는데 뭔 도둑놈 심부예요. 갚아야죠. 일반 채권으로 남는 거예요. 그거 갖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파산 면책 받아야죠. 더 이상 나는 갚을 게 없다 해가지고. (2번)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부속물 종물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2번 부속 창고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3번 종물에도 미치죠. 이때 부속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 X. 4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5번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 설정 등기 선후해야 한다. 맞죠? 두 가지 경우 있다.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저당권이 선순위인 경우, 전저죠, 저전저. 이럴 때 왼쪽 거, 요게 말송 기준 권리 깡그리 소멸 순위배당. 왼쪽 전세권자가 경매하면 역시 깡그리 소멸 순위배당. 그런데 왼쪽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얘가 경매 넣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건 소멸하지 않는데 배당 요구하면 소멸. 순위는 뭐 갖고? 설정, 등기, 선호 이렇게 되죠. 등기, 선호. 그렇죠? 물건끼리 충돌할 때 뭐예요? 성립, 선호. 부동산 등기, 선호. 5번이죠. 자, 61번에 1번은 뭐죠? 공동저당 368조 1항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 자, 요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은 자, 이것도 딱 그렇게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둘 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일 때 공동저당권자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배당한다. 예? 두 번째,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어느 하나가 먼저 경매되면 얘는 다 받고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한다. 이게 368조 1항 2항이죠. 단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거다.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 거서 먼저 받고 모자라는 걸 받는다. 또 채무자 물상보증인데 이거 먼저 경매됐다. 후순위 권리자 대위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368조 1항 2항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옳은 지문 2번. 이래서 부담 안분의 원칙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뭔 개소리냐. 후순위 권리자가 없든 있든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배당한다. 2번 X. 3번. 채무자의 부동산보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실행. 이게 뭐, 자, 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먼저 경매가 됐다. 이게. 그럼 얘는 다 받아간다. 그리고 얘가 대위한다. 그래서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물상보증인이 의뢰지위에서 배당을 받겠죠. 그 배당금에 대해서 얘가 인터셉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물상대위. 요놈 입장에서 잘 보세요. 요놈 입장에서는 목적물이 경매된 거죠. 대신 얘가 받는 돈이 가치 변형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 좀 어려워요. 네?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라는 우리 시험법이 밖에 있는 제도. 그리고 얘가 받는 돈은 가치 변형물이니까 얘는 물상대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이 이렇게,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받는 걸 물상보증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가 인터셉트 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은 누가 우선해? 요 놈이.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 부동산보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을 가진 자가 물상보증인에 우선하여 보호된다. 옳은 지문이죠. 예? 5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채무자 소유고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배당하는 경우에는 안분부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4번 또. 여기 보세요. 얘가 받을 돈이 1억이에요. 1억 5천. 요게 경매대가가 2억이고요. 요게 1억이에요. 동시에 배당을 해. 그럼 안분배당하죠? 2대 1의 비율로 배당하죠? 그럼 얘는 여기서 1억 받고 여기서 얼마를 받아요? 5천 받죠? 그럼 나머지는 얘네가 받아가면 되지. 근데 이 을이라는 자식이 이걸 포기했어. 요걸 포기해요. 자, 순서대로 1 포기, 그리고 2 요걸 경매. 그래서 요게 경매됐으니까 20회당이죠. 2억 중에서 1억 5천을 다 받아, 이 자식이. 그럼 얘는 요렇게 대위해야 되죠. 없어. 대위 못하지. 그러니까 요 놈이 대위했다라면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큼을 여기에서 요 놈이 우선해서 배당받으면 안 되지. 그렇죠? 나쁜 놈이잖아. 안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그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신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 요만큼을, 지가 포기한 만큼을 여기에서 얘보다 먼저 받아서는 안 된다. 포기했으니까 지가. 그쵸? 4번.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2번. 62번 근저당권. 이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권을 결산기 일정일까지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뭘 등기하라? 최고액. 채권 최고액. 이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1. 근저당 목적물이 양도된 후 채무가 소멸. 또 나왔어요. 이것도. 예?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갑소유 땅에
을이 근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돈을 갚았네.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양도가 됐어. 아까 얘는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팔렸어요. 얘도 확정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놈은 요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는 권리를 병도 주장할 수 있다. 2번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 설정자의 해제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은 피담보 채권 확정 관해서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되면 완납시. 3번 누가 신청했어? 근저당권자가. 그럼 언제 확정? 경매 신청시. 3번 X. 그 다음에 확정 후에. 자, 이렇게 확정이 딱 됐어. 확정 후에 발생하는 거. 이건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후에는 이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 후에 붙는 이자 지연손해. 이건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4번. 5번 초과해. 최고액을 초과해 확정된 게. 최고액은 1억인데 1억 3천이야.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 그러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또 나왔어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신청시 확정됐죠. 근데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담보된다. 담보된다. 1번 X. 2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하려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물건 공급하기로 하는 기본계약, 당좌 대월계약 이런 것들. 계속적 거래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건 공급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신청시 확정되죠. 근데 경매 신청은 취하에 한 번 확정된 게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번복되지 않는다. (4번)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도 좋고 근저당권도 좋아요. 자, 채권이 있어요. 이거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채권 양도했죠. 또 뭐 해야 돼? 채권 양도했으니까 통지! 잠에서 깨세요. 통지. 아까도 한 번 했잖아. 통지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 누구한테? 병한테. 말소해야지. 말소 안 하고 있어. 갑이 말소 청구해. 누구한테? 누구한테 말소하라 그래? 병. 양수인한테. 누구한테 말소 청구한다고요? 양수인. 근데 양수인은 무슨 등기가 돼 있어? 부기등기. 부기등기 말소 청구가 아니라 의뢰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무슨 등기? 설정등기 말소 청구. 예. 잊지 마세요.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 청구.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주둥이만 터지지 않았어. 성대도 터졌어. 하도 얘기했어. 5번 또 나왔어. 최고액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부를 변제해야. 그렇죠?
거기에만 피담보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회율이 잔존 채무에 미친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첫 번째 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다 갚아라 그런 뜻입니다. 됐지요? 네. 저당권까지 다행히 눈이 반쯤 감기기 전에 끝을 냈어요. 반쯤 감기신 분이 2분 이상 있었어요.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좀 말랑말랑하고 계약법 보겠습니다.